원피스 1159화의 제목은 운명의 섬으로 챕터는 39년 전 해적섬 하치노스에서 시작됩니다. 해적섬에서 해적들은 패닉에 빠지는데 그 이유는 어젯밤 호위당번이었던 돈말론 일행이 살해당한 것과 해적섬에 보물 샤키가 납치당한 이유로 이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범행이었지만 사건의 단서는 아무것도 없어 해적들은 어쩔 줄 몰라 분노에 몸을 떱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왕직은 돈을 보며 눈이 반짝이면서 좋아하고 글로리오사와 해적들은 절규하는데 로저 또한 샤키의 실종 소식에 록스에게 뭐하고 있는 거냐며 분노하고 뉴스는 바다 곳곳에 전해져 레일리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미소를 사라지게 하여 세계의 경제활동은 몇 주 동안 멈추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샤키의 납치 사건으로부터 1년 후 웨스트블루갓 밸리에 갈링이 돌아오는데 갈링의 등장에 붉은 머리의 여성은 돌아와 줄 거라 믿고 있었다며 갈링의 쌍둥이 자식 샴록과 샹크스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쌍둥이를 본 갈링은 귀엽다 말하고 아내는 부디 나랑 같이 이 섬에서 살아달라며 부탁하는데 이에 갈링은 설상 같이 산다고 해도 여긴 아니라며 이 섬은 없어질 거라 전합니다. 이어 갈링은 나는 이미 내게 걸맞는 아내를 발주넣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그걸 받을 거라며 아이들의 엄마를 칼로 찌르고 해군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여 해군들은 저항하는 갓벨리 시민들에게 마취총을 쏘고 저항하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포획하려 하죠. 이런 상황에 당시 해병이었던 드래곤은 상사에게 이건 뭐가 목적인 작전이냐 묻는데 이에 상사는 훈련이라며 명령하고 이러한 명령에 해군들은 시민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갓벨리의 시민들은 잡혀 들어가는데 이에 드래곤은 평범한 시민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하지만 선임은 그런 건 생각하지 말라며 군대의 의사에 개인의 의사는 필요 없고 작전을 완수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명령하여 드래곤은 마취총이니 괜찮다 합리화하면서 갓벨리의 시민들을 제압합니다. 한편 인간 사냥의 재미를 위해 마리조아의 노예를 실은 해군 감옥선에서 지니는 몰래 통신실로 숨어들어가 갓벨리 상품에 정보를 흘리는 걸 성공하며 이제 정보상이 포착할 거라고 좋아하는데 지니의 정보를 포착한 모르건즈는 사이퍼폴의 첩보부로 향한 후 입막음하는 편이 낫지 않냐며 돈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이퍼폴 요원들은 꼬맹이가 만든 이름만 거창한 지방신문이 어떻게 그런 정보 수집 능력을 가졌는지 신기하며 모르건즈를 제거하려 하지만 모르건즈는 해보라며 뭐가 됐든 해적섬에 누설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니의 정보로 인해 록스 해적단은 샤키가 갓벨리에 살아있다 알게 되는데 이에 왕직은 싫은 표정을 하며 정보는 확실한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다른 해적들은 정부가 샤키를 데려갔다는 사실에 분노하죠. 이어 록스 해적단은 샤키가 천룡인들의 인간사냥 상품이 된 것에 인간사냥이 사실이었다며 놀라는데 그중 빅맘은 상품에 악마의 열매도 있다며 자식들에게 열매를 줄 생각을 하면서 카이도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이런 상황에 슈트로이제는 함정의 가능성을 생각하지만 이에 록스는 닥치라며 겁쟁이들은 섬에 남고 샤키를 구하러 갓벨리에 가자 선언하는데 그 시각 로저 해적단 또한 정보를 들어 샤키를 얻기 위해 갓벨리로 향했고 이러한 소식에 가프 또한 갓벨리로 향하죠. 이렇게 록스 해적단이 갓벨리로 향하자 하랄드가 록스의 앞을 가로막는데 하랄드는 여자한테 정신이 팔린 해적단을 세계 정부가 저지하라 그랬다며 우리들이 몸을 던지면 그 작은 배를 가라앉히는 건 쉽다며 저 멀리 있는 배가 정부의 감시선이라 알립니다. 하랄드의 말에 록스는 이번에도 세계 정부 감행의 덕을 쌓는 거냐며 잠깐 둘이서 얘기하자고 제안하는데 록스는 너한테만 말하는 거라며 자신의 숨겨진 이름이 데비디 지백이라 말합니다. 이에 하랄드는 록스가 이름이 아닌 거냐 묻는데 하랄드의 질문에 록스는 아무래도 세계 정부가 계속 말소하고 싶었던 일족의 이름이자 전설의 해적 데비 디존스가 조상인 일족이라며 데비 가문은 어둠의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금도 가늘고 길게 연명하고 있다 전합니다. 이어 록스는 타이밍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2년 전 내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만에 하나라도 두 사람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나는 처와 자식을 고향으로 보낸 후 데비 일족에게 의지하라고 말했다 알리죠. 이에 하랄드는 고향에 내 혈족과 처자식이 있는 거냐며 그런 약점을 나한테 알려줘서 어찌할 거냐 묻는데 하랄드의 질문에 록스는 내 고향은 갓벨리라 밝히고 이를 들은 하랄드는 그럼 정부는 너를 불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냐고 말하지만 록스는 천룡인들이 모이는 섬이기에 내가 와줬으면 할 리가 없다며
뭔가 거대한 운명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으로 나는 처자식만 탈출시키면 그걸로 되지만 뭔가 이번에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다며 자신을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록스의 부탁에 하랄드는 무안해하며 거절하지만 하랄드는 부하들에게는 방해하지 말라고 말한 후 이후 록스와 충돌하여 쉽게 패배하는데 이에 록스는 멍청한 자식이라 소리치죠. 한편 장면은 갓벨리 사건 당일로 바뀌고 샤키는 인간 사냥의 우승 상품으로 소개되는데 이에 천룡인들은 샤키의 미모에 열광하고 이를 본 소모즈는 자신의 노예로 삼을 생각을 하지만 갈릭은 자신의 아내라며 꿈도 꾸지 말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맨마이어 가문의 소녀는 군코를 언급하며 내가 있으면 사병전에서 트로피를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기대하는데 그 시각 다른 곳에서 드래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붉은 머리의 여자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발견된 붉은 머리의 여자는 드래곤에게 제발 내 아이들을 섬에서 내보내달라며 저놈들에게 넘기지 말라고 애원하고 감옥에서는 티치의 어머니가 티치에게 괜찮다며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번 화의 마지막 장면은 천룡인이 인간 사냥 상품인 버커니어족 꼬맹이 쿠마와 800년의 시간을 넘어서 발견됐다는 데빌 쪽에 대해 소개하는 장면으로 원피스 1159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59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데비디 존스와 데비디 지백. 이번 화에서 록스의 이름이 데비디 지백으로 전설의 해적 데비 디존스가 조상인 데비 가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데비라는 이름은 세계 정부가 계속 지우고 싶어 했던 일족의 이름으로 천룡인들이 말하길 데비 일족은 세계 귀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800년의 시간을 넘어 드디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데비 일족은 갓벨리라는 운명의 섬에서 세계에 대항한 일족 버커니어족 쿠마와 함께 800년의 시간을 넘어 발견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비 일족 티치가 루피의 라이벌이고 갓벨리 사건 당시 데비디 록스가 걸디로저와 라이벌이었던 이유로 데비 디존스는 공백의 100년에 존재한 최초의 해적 조이보이의 라이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명의 섬 갓벨리에서 버커니어족과 데비 일족이 발견되었기에 개인적으로 최초의 해적이었던 조이보이는 해적 일족이란 뜻을 가진 버커니어 일족으로 추측하며 버커니어 일족과 데비 일족 모두 공백의 100년과 함께 세계 정부에게 말소되었다는 점에서 이 종족들 또한 지금은 사라진 고대 왕국과 관련 있는 일족으로 생각합니다. 즉 버커니어 일족 또한 데비 일족의 피를 잇는 종족으로 이완코브가 말하길 버커니어족은 거인족의 피를 잇는 종족이라 했는데 인간인 스코퍼 가반과 거인족 리플리가 낳은 아들 코론이 버커니어족이 아니었다는 점으로 버커니어족은 5대 왕국의 혈통인 데비 일족과 거인족의 혼혈 일족일 가능성이 있어 보였죠. 그렇게 쿠마와 티치는 갓벨리에서 같은 운명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외형도 비슷하게 연출된 것으로 보이며 버커니어족 쿠마의 특성과 데비 일족 티치의 이형의 몸 또한 데비 일족의 혈통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섬 갓벨리에서 쿠마와 티치 외에도 갓벨리에서 태어난 샹크스는 운명의 아이라 불렸는데 이는 샹크스가 천룡인의 피뿐만 아니라 데비 일족의 피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갈링이 갓벨리에서 이무가 좋아할 만한 발견을 했다는 것은 과거 사라진 고대 왕국의 일족인 데비 일족을 발견한 것으로 갈링은 데비 일족의 여성을 이용해 쌍둥이 샴록과 샹크스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샹크스의 엄청난 폐형색 패기는 조이보이와 록스처럼 데비 일족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네요. 원피스 1159화 관전 포인트 두 번째, 갓벨리에 등장한 해군 몽키 드래곤. 이번 화 갓벨리에서는 당시 17세였던 해군 몽키 드래곤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갓벨리에 등장한 드래곤은 시민을 포획하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이에 드래곤은 이 임무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며 갈링에게 당해 피를 흘리는 붉은 머리의 여성과 데비 일족 티치와 티치의 엄마까지 발견하죠. 이처럼 드래곤은 갓벨리를 사실 확인을 하며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천룡인들의 만행을 본 드래곤은 해군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시민들을 탈출시켜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드래곤이 이완코브와 함께 자연군을 시작으로 혁명군까지 만들었기 때문으로 드래곤과 이완코브의 인연은 갓벨리에서 시민들을 구하며 쌓은 것으로 보였죠. 또한 갓벨리에서 드래곤은 쿠마와 이완코브 외에도
구사 해적단 선장 트리토마와도 만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구사 해적단의 황제였던 샤키 때문으로, 구사 해적단 또한 샤키를 구하기 위해 갓벨리로 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군 드래곤은 시민과 인지를 구하기 위해, 구사 해적단 선장 트리토마는 샤키를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이 힘을 합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이때의 인연으로 둘은 사랑에 빠져 루피를 낳은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트리토마의 웃음이 루피의 웃음과 매우 닮았다는 점, 44년 전 트리토마의 나이가 10대 초반으로 보이며 몽키 디 드래곤과 비슷한 나이로 추측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트리토마가 루피가 먹은 고무고무 열매의 고무를 상징하는 숫자인 56과 관련이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리토마는 원피스 1156화에 등장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숫자 56이 숨겨져 있었는데, 물론 억지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다 작가는 루피의 기어피프스 떡밥도 루피의 얼굴에 남긴 정황이 있었기에 트리토마 머리의 오육도 떡밥일 수도 있어 보였죠. 그리고 이처럼 구사 해적단 선대 형제 트리토마가 루피의 엄마였다면, 쿠마가 루피를 금남의 구역 여인섬에 보낸 것 또한 이러한 인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